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메모리즈라는 빛나는 문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네온 사인 효과 문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패턴으로 쓴 문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클리핑 마스크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모양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메모리즈라는 글씨를 써서 반짝거리는 효과를 줘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리즈라고 써볼게요. 네. 메모리즈 이렇게 쓰시고 레이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타입 레이어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졌죠? 효과는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에서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그 창은 해당 레이어를 2번 클릭하면 나와요. 2번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나오죠. 이렇게 열거나 혹은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밑에 FX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 혼합 옵션이 있어요. 그것을 클릭하면 똑같아요. 레이어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외부 광선을 선택해 볼게요. 그럼 바깥으로 이렇게 광선이 나타나는 효과예요. 외부 광선의 옵션을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외부 광선의 옵션이 아니에요. 외부 광선의 옵션을 보려면 이게 이렇게 클릭해서 파랗게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외부 광선이 파랗게 선택이 돼 있어야 외부 광선 옵션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크기가 있어요. 광선의 크기를 좀 더 키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키우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를게요. 이렇게 됐죠. 자연스러운 효과를 위해서 우리 투명도를 줄 텐데요.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레이어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불투명도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칠로도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불투명도를 투명하게 이렇게 슬라이더를 내리시면 어때요? 글씨도 투명해지지만 글씨에 준 효과까지도 같이 투명해지죠. 0으로 해두면 아무것도 없어지죠. 다 투명해졌어요. 근데 다시 불투명도를 100으로 주시고 이번엔 7의 슬라이더를 이렇게 내려볼게요. 0으로 줘보세요. 어때요? 글씨만 투명해지고 글씨에 준 효과에는 적용이 안 되죠. 네. 그게 바로 다른 점이에요. 7로 투명하게 할 때에는 효과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빛나는 글씨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로 효과를 주게 되면 레이어 오른편에 이렇게 FX라는 표시가 나오죠. 이것은 그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됐다라는 뜻이에요.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보이는데 화살표를 누르면 스타일이 안 보이죠. 다시 한번 누르면 펼쳐지면서 어떤 스타일이 적용이 됐는지 보여요. 레이어 스타일도 레이어처럼 사용이 가능한데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버려지죠. 그 스타일이 없어지고요. 이것도 복사해서 또 다른 레이어에 똑같은 스타일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클릭해서 들어가서 수정도 가능해요. 우리는 효과를 한번 버려볼게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쓰레기통에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럼 효과가 지금 없어진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메모리즈 레이어도 버릴게요. 버리시고요. 우리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볼게요. 옆에 새로운 레이어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선택으로 글씨를 써볼 텐데요.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쓸게요. 포그라운드 전경색을 클릭해서 노란색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문자 툴을 선택해 주세요. 문자 툴을 꾹 누르시면 3번째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가 있어요. 그 밑에 세로 문자 마스크 도구 요 2가지는 선택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로 선택하시고요. 클릭할게요. 거기다가 love라고 써볼게요. LOVE.
선택을 해서 글씨체와 글씨 크기는 저는 120을 줬는데 좀 크게 만들어서 레온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레온, 밤하늘에 써져 있는 레온들 있죠? 네온, 네온. 아, 죄송해요. 네온 효과 글씨를 줘볼게요. 글씨를 쓰셨으면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네, 다른 툴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 선택 영역으로 보이시죠? 네, 선택 영역으로 됐는데 이것을 선으로 칠해 볼 거예요. 우리 면으로 칠하는 거는 그냥 에디트 편집 밑에 볼게요. 편집 밑에 칠하면 면으로 칠해지고요. 그 밑에 획이 있어요. 이것은 선으로 칠해져요. 선. 우리 획을 선택하시고요. 한 7픽셀 정도 주시고 색상은 노란색 확인 누를게요. 네. 그 상태에서 선택 해제할게요. 선택 해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D. 선택 밑에 선택 해지 있죠. 옆에 컨트롤 D 있어요. 이거는 외워두세요. 컨트롤 D. 네, 여기다가 아까처럼 우리 레이어를 2번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줘볼게요. 먼저 경사와 엠보스. 올록볼록 엠보스죠.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도 한번 줘볼게요. 그림자 효과도 클릭. 그럼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림자 생긴 거. 네. 그 다음에 약간 반짝거리게 아까 했던 거 외부 광선 줘볼게요. 외부 광선. 외부 광선의 옵션을 보세요. 지금 광선 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노란빛이 나게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겠죠. 네. 그리고 크기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세요. 조절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네온 효과 글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클리핑 마스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패턴으로 글씨를 써볼 텐데요. 아까 만들었던 네온 사인 레이어는 버리셔도 되고요. 그 위에다가 하셔도 돼요. 우리 글씨를 한번 넣어 볼게요.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요. 색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포토샵이라고 쳐볼게요. 네, 우리 칠하는 방법 중에 요 페인트 통 도구로 칠하는 방법이 있죠. 네, 페인트 통 도구를 선택하시고 옵션을 보시면 어떤 색으로 칠할지 지금 전경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꾹 눌러 보시면 패턴으로도 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패턴을 선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창을 보시면 이렇게 패턴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뭐 예술 표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자연 패턴 한번 불러와 볼까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꽃 이미지들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패턴으로 한번 칠을 해볼게요. 패턴으로 칠하기 전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야 되겠죠. 레이어 패널에 가서 새 레이어 아이콘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패턴으로 칠을 해볼게요. 마음에 드시는 패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꽃으로 꽃 패턴으로 칠해졌죠. 여기다가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텐데요. 클리핑 마스크라는 건 뭐냐면 밑에 있는 레이어의 영역에 위에 있는 레이어가 갇히는 거예요. 뭐냐면 밑에 있는 레이어가 지금 포토샵이죠. 포토샵이라는 글씨 안에만 이 꽃 패턴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만들어 볼게요. 우리 키보드에 Alt를 눌러 보세요. Alt를 누르고 지금 포토샵 레이어하고 꽃 레이어 사이에 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 보세요. 그럼 마우스 포인터가 이런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그때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밑에 있는 레이어의 영역에 영향을 받아 위에 있는 레이어가 갇히는 것, 이것이 바로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네, 글씨에다가 테두리를 줄 텐데요. 먼저 포토샵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꽃 이미지 레이어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게요. Shift를 누르시고 꽃 레이어를 클릭. 이렇게 Shift를 누르면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 병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레이어를 합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꽃 레이어에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레이어 병합이 보이는데, 어떤 분은 지금 포토샵 타입 레이어를 에다가 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 병합이 지금 나오지가 않죠. 왜냐하면 타입 레이어이기 때문이에요. 타입 레이어일 때에는 이렇게 몇 가지 명령들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문자를 레스터화 시키면 되는데요. 문자를 이미지로 만드는 게 바로 문자 레스터화예요. 문자를 레스터화 시키게 되면 더 이상 얘는 문자가 아니라 이미지이기 때문에 문자 수정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문자를 레스터화 시킬게요. 시키고 나서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 병합이 보이시죠? 그거를 클릭 하시면 두 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합쳐진 게 보이실 텐데요. 이때 요 포토샵 글씨를 선택 영역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선택 영역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 작은 썸네일 창 보이시죠? 그 부분을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포인터를 보세요. 바뀌었죠? 그때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요. 이때 포그라운드 컬러는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색으로 주세요. 좀 밝은 색, 흰색으로 줄게요. 그 상태에서 편집 밑에 획으로 주시고요. 한 5픽셀 정도 두께로 선을 줄게요. 네, 테두리를 줬어요. 선택 해지 컨트롤 D. 네, 이렇게 해서 글씨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아까 클리핑 마스크 하는 거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우리 아기 사진을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 밑에 열기 해서 여기 아기 사진 있죠? 아기 사진을 열어볼게요. 여기다가 우리 하트 모양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우리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있어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저장되어 있다 그랬죠. 위에 보세요. 위에 옵션 바를 보시면 하트 모양이 있을 거예요. 여기 하트 보이시죠? 하트를 선택하시고 클릭 앤 드래그 할게요. 클릭 앤 드래그.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손에서 떼지 않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모양 레이어가 저절로 생기죠. 우리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밑에 있는 레이어의 영역에 영향을 받아 위에 있는 레이어가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역이 될 레이어가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양 레이어가 지금 배경 레이어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오질 않죠. 클릭 앤 드래그 해도 이동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배경 레이어가 지금 오른쪽에 보세요. 자물쇠가 보이시죠? 배경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잠겨 있어요. 잠긴 거를 먼저 풀어줘 볼게요. 그냥 레이어를 2번 클릭하시면 지금 새 레이어 이름 쓰라고 나오죠. 아기라고 그냥 이름 줘볼게요. 아기 확인. 네, 자물쇠가 지금 없어졌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모양 레이어를 클릭 앤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두 레이어 사이에 선에다가 클릭하면 네, 모양 레이어 안에 아기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우리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제가 개 이미지를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개 이미지를 우리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아기 이미지로 가져가 볼게요. 전체 선택하는 방법은 메뉴바의 선택 밑에 모두 옆에 보시면 단축키가 컨트롤 A죠. All 컨트롤 A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아기 이미지에 가서 붙일 텐데요. 붙이기 전에 레이어를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복사해서 붙일 때는 레이어가 자동으로 생겨져요. 근데 레이어가 생길 때는 지금 선택한 레이어 위에 생겨요.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지금 모양 레이어가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V에서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클리핑 마스크가 내가 붙인 개 이미지에도 이렇게 적용이 돼 버려요. 모양 레이어 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요 레이어 버려줄게요. 아기 레이어 위에다가 붙일게요. 그럼 아기 레이어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V 해야 지금 밑에 있는 클리핑 마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미지가 붙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뭔가로 내가 새 레이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택한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가 생기거나 혹은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다시 한번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어떤 모양을 해볼까요? 별 모양이 있네요. 별 모양을 선택하시고 클릭 앤 드래그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하시고 네,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밑에 있는 레이어의 영역에 영향을 받아서 위에 있는 레이어가 같이 있는 거니까 지금 모양 2 레이어가 강아지 레이어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됐죠? 그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게요. Alt를 누르고 두 개의 레이어 사이에 클릭. 네. 이동을 시킬 텐데요. 이때 이동을 하면 별만 이동이 되죠. 아니면은 지금 개를 이동하고 싶겠다 그러면 개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별하고 개하고 같이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쉬프트를 눌러서 두 개의 레이어를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같이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두시면 돼요. 지금 배경 레이어가 없어요. 없어서 지금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보이는 건 포토샵에서 뭐라 그랬죠? 투명하다는 얘기라 그랬죠. 지금 배경이 투명해요. 배경이 없어요. 우리 배경을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그냥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흰색으로 칠해 볼게요. 흰색으로 7, 편집 밑에 7. 지금 뭘로 칠할 건지 패턴으로 칠할 거 아니죠? 우리 전경색으로 칠할 거예요. 확인 누르시고 이 레이어를 새로 만든 이 레이어를 맨 밑으로 갖다가 내릴게요. 네, 그럼 바탕이 이렇게 흰색으로 됐는데 바탕을 지금 검은색으로 할 걸 그랬나 제가 후회를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검은색으로 두고 색깔을 바꾸는 방법 제가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Alt, Delete를 누르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Alt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전경색으로 칠해지게 되죠. 네, 그럼 좀 더 하트하고 별이 부각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예쁜 글씨를 쓴다거나 해서 편지지나 혹은 뭐 아기 이미지니까 뭐 돌잔치, 뭐 초대장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예쁘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가족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 꾸며서 뭐 날짜 넣으면 가족 달력같이 만들 수도 있고요. 예,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